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오늘이 뭐 다음 주가 물론 있긴 있어요. 다음 주에 토요일에 한 번 더 있긴 있지만 아마 오늘이 저희 방송 9월에 오늘이 마지막 9월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항상 알고 계시죠? 저희가 추석 연휴 때는 방송을 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로 방송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9월의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요. 그래요. 9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 물론 월, 화, 수 3일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뭐 이제 거의 다 올 하반기의 반이 벌써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하반기의 반. 그죠? 뭐 조금 있다가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글쎄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예상과는 전혀 틀리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매스컴에서 했던 예상이 완전 틀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경고했었고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종목 하나하나에 그냥 빠져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참 안타까운 게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미리미리 경고하고 경종을 울려드리려고 해도 그 어떤 순간순간의 달콤함에서 못 빠져나오세요. 뭐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반기 시작하기 무렵 하기 전에도 시작을 했지만 글쎄요, 뭐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하셨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글쎄요,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글쎄 모든 거는 다 자기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자기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행복한 투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글쎄 뭐 제가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직도 제 이야기가 많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거나 남은 올 하반기의 절반도 또 열심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네요. 3304님, 4967님 되셨고요. 4448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오늘도 역시 전화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품이.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방송이 한 주 쉬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은 추석 전 이야기는 이제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 자기 포트 벌써 이상해지고 있는 거 느끼는 분 많을 텐데요. 전화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포트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고요. 그 결과도 비참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만이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고 해서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 하계동에 사는 김장군입니다. 하계동에 사시는 누구요? 김장군이요. 김장훈님? 네. 장훈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7이요. 40이요? 47세. 40셋? 47. 47. 주식 경력은? 15년이요. 몇 년? 15년? 네. 그럼 15년 동안 주식하실 때 이름같이 운이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했다 안 했다? 예. 그럼 할 때는 운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할 때는 그냥 우량주 샀어요. 그래. 떨어졌을 때. 그럼 운이 대체적으로 좀 좋았겠네요? 많이 나쁘진 않았어요. 많이 나쁘지. 그럼 된 거죠. 많이 나쁘지 않으면. 솔직히 개인 입에서 많이 나쁘지 않았다, 뭐, 그 정도만 나와도 괜찮게 하신 거예요, 실은.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장훈님, 어떤 포트를 갖고 있나 한번 그럼 볼까요? 15년 하신 분이니까.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종목하고 비중 좀 불러주세요. 롯데지수 롯데지수요? 매스가 얼마예요? 24,700원, 24,700원. 비중은요? 20%. 예, 강원랜드 예, 16,000원에 예. 50%. 50%요? 예, 예, 함양 패키징 예, 16,300원 8%. 예. 아이고, 이렇게 생겼네. 야, 이게 포트가 뭐, 예, 대형주로 딱 아주, 예, 보니까 몇 년 하셨다 그랬는데, 역시나, 대형주로 먼저 딱 아주 박아 놓으셨어요. 예, 그래요. 확실히 15년 하시고, 뭐, 그래도 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운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포트만 봐도, 예, 벌써 15년 하신 분의 모습이 보여요. 예, 확실히. 예. 속된 말로 위험하게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의 기본적인 생리를 좀 알고 계신 분이세요. 예. 이게 딱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15년이나 하신 분이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을까? 강원랜드요. 강원랜드요? 그래요. 예. 50%나 있으니까. 예. 강원랜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올해 배당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인, 제가 이렇게 차트는 보지 않는데, 네. 좀 저점 부분에 좀 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많이는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좀 현금 비중도 조금 여유도 있어서, 더 여기서 한 10% 정도 혹시라도 떨어지면 조금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갈 생각인데, 예.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한테는 제가 이 반장이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오히려 이렇게 15년이나 하셨고, 연세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하시는 이 포트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장훈님하고 처음 통화하지만 주식을 장훈님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고 뭐 특성은 어떤지가 실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오히려 그냥 더 맞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훈님 만약에 10% 더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훈님 스타일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예, 이거 배당도 제가 이것도 은행 예금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배당? 네, 배당도 근데 있고. 주식 15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실은 예. 배당이라는 게 잘 아실 거예요. 배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배당으로 개인들이 뭐 어떻게 뭐 수익을 좀 낸다는 게 쉽게 말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알죠? 그거는. 예. 왜 그럴까요? 배당률이 약해서 그러겠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당이 진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를 따지려면 15년이나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배당 수익률 참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죠? 네.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그 얘기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배당주들 뭐 사세요. 배당주 좋습니다. 이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막 뭐 방송 보시다가나 뭐 유튜브 보다가 배당 꽁돈 들어오는 거니까 배당이 좋은 주식이면 사야지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은 15년이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배당으로 개인 투자자가 돈 번다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동의하셨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배당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얘기해요. 방송에서도. 그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싸. 삼성전자가 뭐 1,000원밖에 배당을 안 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싼 주식이 뭐 500원 배당을 해. 그러면 절대적인 배당 금액에선 삼성전자가 크지만 실은 삼성전자는 워낙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야. 지금 7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 하는 주식이 배당 500원 하는 거하고 삼성전자 7만 원 지금 뭐 근처에 뭐 하는 주식이 배당 1,000원 하는 거하고 배당금은 삼성전자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그 주식을 샀다라고 치면은 한 주당 받는 금액은 500원밖에 안 되지만 1,000원짜리 주식이 어때요? 실은 걔가 훨씬 많이 배당 수익률이 좋은 거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속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는 할 겁니다.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요. 이제 찬바람이 불면 항상 방송에서 배당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실은 배당으로 돈을 버는지를 거의 못해요. 왜? 배당은 아주 찔끔 주기 때문에요. 은행 이자 정도 조금 더? 뭐 그런 분들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매매 차익을 노리면서 배당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매매 차익으로 자기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배당을 왜 얘기합니까? 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처녀분이라서 노총각 노처녀인데 절대 결혼에 생각이 없대. 죽어도 자기는 결혼 안 한대. 근데 매주 맞선을 나가.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 안 되잖아요. 아니 결혼을 죽어도 안 한다며. 근데 맞선은 왜 매주 나가? 이거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식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참 모순을 많이 봐요. 왜냐? 아니 분명히 자기는 배당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면서 배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식을 얘기할 때.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은 시청자 여러분들. 최소한 내가 아직 노처녀 노총각이지만 난 그래도 결혼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난 마주 맞선을 나가. 이거는 논리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혼을 못했어도 나는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매주 맞선을 나가. 현재 노총각 노처녀지만 얼마든지 말이 돼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결혼을 안 할 사람이라는데 맞선을 나가. 이건 모순되는 얘기듯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건 모순되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 매매 차익을 노리시면서 배당 주식을 본다면 보지 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여러분들을 미워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창피 주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모르고 주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멘트 하나에 속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린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따집니다. 배당. 이제 왜 배당을 많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 배당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여러분 사십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좋으려면 어떠면 배당 수익률이 좋을까요? 선생님. 배당 수익이 좋은 건 주가가 낮고 배당률이 높아야 되겠죠. 맞아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배당금이 많으면 돼요. 굉장히. 배당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 수익률은 좋아집니다. 한 주당. 또 하나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배당금은 그대로인데요. 주가가 낮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좋아져요. 주가가 낮아지면 배당 수익률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장훈님 같은 경우에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니 막 이런 거 사신 분들 100만 원 그 신과 함께 노는 주식들 펀더멘탈로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주식 100만 원대 사신 분들 어떤 생각 갖고 사셨을까요? 그분들 앞으로 회사에 배당이 이런 걸 노리셨을까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셨을까요? 시세 차익이겠죠. 100% 시세 차익이에요. 다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근데 배당 수익률 다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인데 그러려면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에코프로니, 포스코 퓨처는 왜 힘든 거예요? 주가가 빠져서 힘든 것이잖아요. 평균 단가보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매매 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사셨는데 배당 수익률, 실은 배당 수익률이란 말에 혹했어. 오케이. 그래서 샀어. 주가가 계속 빠지네? 근데 참 웃긴 거는 그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좋아져요. 시청자 여러분들 웃기죠? 주식은 여러분들은 매매 차익으로 먹으려고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산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칠게요. 110만 원대에서 90만 원, 지금 90만 원대 있잖아요. 앞으로 80만 원, 70만 원. 근데 에코프로가 앞으로 배당을 한다고 칠게요. 한 주당. 그럼 110만 원에서 여러분들은 150만 원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사신 거잖아. 그런데 100에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면 배당 수익률이 나빠지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110만 원에서 엄청 많이 물렸잖아요. 근데 배당 수익률은 좋아져요. 웃기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한테 제가 제발 배당 이러면서 주식하지 마세요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배당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작년인가에 조사한 거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1억 이상의 주식을 하시는 분이 7%인가 밖에 안 돼요. 7%인가? 예. 네. 90% 이상이 1억 미만의 주식을 하고 계십니다. 투자금이. 이건 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억 갖고 도대체 배당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배당 노리고 주식하세요? 그러니까 뭐 1억 가지고 배당 그러려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그래요. 그럼 돼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개인 여러분들 그거 노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매 차익 노리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배당을 노리시나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 앞으로 금융통신망 이런 것들 배당 높은 애들 있어요. 항상 배당주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들 포트에 뭐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통신주 뻑 하고 있어요. 왜 사셨어요? 배당주니까요. 배당 수익률 높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배당금이 확 높아지면 되는데요. 지금 기업들의 이익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배당금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배당금을 못 줍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익 팍팍 줄어들었죠. 배당금을 많이 못 줘요. 더 많이 줄여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그거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좋아져요. 이게 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배당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이러고 방송에서 누가 말하고 이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사십니다. 쉽게 말하면 요만큼 주고 이만큼 깨지는데 요만큼 주는 걸 먹기 위해서 요만큼 줍니다. 드세요. 네, 얌얌 이만큼 깨져요. 이걸 몰라요. 왜? 방송에서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우리 장훈님한테 시간을 빌려서 장훈님 시간을 좀 뺏은 건데 참 죄송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배당을 왜 노리세요? 배당 수익률 좋다는 말 왜 하세요?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가 빠지는 게 좋으세요? 요만큼 주고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뺏어가요, 누가. 그럼 여러분 요만큼 먹기 위해서 이만큼을 뺏길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안 먹고 이만큼을 지키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요만큼 준다 그러면 네, 얌얌 이만큼 뺏겨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모든 대부분의 방송에선 배당을 또 노래할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요만큼 주고 이만큼 뺏어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를 또 맛있게 요만큼을 드시려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의 패턴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훈님 포트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장훈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강원랜드를 전 더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장훈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색깔이 분명히 보이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주식하기 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원랜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했지만 강원랜드의 최고 학제는 뭐 장사 안 된다? 자, 강원랜드는 기본 장사 돼요. 항상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법이 험악한 게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좀 쫓아가고 있지만 중국은 마약하면 아시죠? 마약하면 그냥 사형시켜버리는 거. 예. 그 정도로 중국은 마약에 아주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 아편 전쟁의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뭐예요? 노름에 처자식도 팔아먹는다고 옛날에 아주 그런 조선시대부터 거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쪽 분야, 특히 이 카지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법이 빡빡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들 이제 나중에 뭐 오픈해 줄 거다 뭐 해준다 근데 그건 몇 년 뒤 얘기고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장사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뭐 폐광기금이니 막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거에서 계속 뺏어가잖아요. 뭐 매출의 몇 프로 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강원랜드는 더 이상 나빠지기가 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주봉상 봐도 아까 얘기 잘하셨어요.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역사적인 저점 부분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네. 그럼 역사적인 저점에서 더 많이 저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일들이 많으면은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되는 주식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훈님한테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장훈님 스타일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강원랜드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랜드가 여러 가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폐광기금이니 뭐 해서 이렇게 뭐 뺏어가는 그 비율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못 뺏어가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뺏어가면요. 장사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거 얘기했는데 보호비 명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뭐 깡패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조폭 영화 보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 받아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원인데 700원, 800원을 뜯어가. 그럼 장사하면 더 많이 났는데 그럼 장사 안 하죠. 예를 들어 보호비도 어느 정도에서 뜯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조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여기에 해당하는 뭐 아주 흡사한 예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해를 돕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 강원랜드는 여러 가지로 더 이상 뺏어갈 부분이 전 없다고 보여요. 아니 뭐 뺏어간다? 가져갈 부분이 없다고 보여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우리 장우님한테는 강원랜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 있다. 왜? 보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수익을 노리시고 주식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맞죠, 장우님? 그냥 기대 수익률 한 좀 낮게 잡고 있어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딱 장우님한테 맞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장우님 요거는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장우님한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우님 10%더 태운다 그래도 다른 분이라면 제가 반대했을 텐데 장우님은 제가 찬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빨리 그냥 할 텐데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의미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강원랜드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신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롯데지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만한 게 뭐 롯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 중국 때문에 두들겨 맞을 거 다 두들겨 맞았죠. 뭐 투자 못한 부분 다 두들겨 맞았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롯데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악재 다 반영해가지고.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뭐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있나요? 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길게 보시고 작은 목표 수익이 낮은 상태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충분히 장우님은 홀딩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8% 하셨는데요. 16,300원. 실은 뭐 이거 회사 자체가 이건 수익 내기는 쉽지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장우님이 이거는 그렇게 크게 노리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일부러 작게 실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 회사가 그 약간 그 플라스틱 그 먹는 거 아세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친환경도 하고 공장도 약간 좀 증설하고 그래서. 네, 맞아요. 증설하는데 네. 실은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탐방을 갔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회사 좀 아예 그래도 참석하고 해서 잘 아는데 이 회사가 시세는 한번 뽑을만 했었어요. 근데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시세 뽑는 거 보면서 이제는 좀 쉬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시세 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적어도 한 1, 2년, 2, 3년은. 제 예상이 맞다면 그때 공부한 제 결론대로라면 이 회사는 그래서 장우님 뭐 들고 가도 손실은 안 보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보니까 작게 실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장우님은 워낙 뭐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확고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장우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기가 더 편했어요. 그리고 장우님 시간을 빌려서 장우님 시간을 빌려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했고요. 하여튼 장우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우님 뭐 제가 뭐 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저 방송 즐겨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명절 되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어서 오늘이 9월 마지막 방송이 되겠고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이야기 나누셔야지 추석 전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지금 일부러 이걸 켜놨는데요. 이게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인데 이게 올해 지금 주가 흐름입니다. 올해 주가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들 이제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도 얘기했죠. 올 하반기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올 하반기 시작할 때 대부분 매스컴에서 다들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예. 대부분 다 제가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봅시다 그랬어요. 뭐 물론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대부분 다 올해 하반기 시작할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 지금이라도 안 믿기시면 올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온 뭐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보기로 뭐 다른 분들 것도 좋고 뭐 글도 한번 찾아보세요. 리포트들 다 대부분 뭐라 그러고 얘기했냐면 올해 시장이 상저하고가 될 거다 이랬어요. 올 상반기 이 상승이 여기까지가 6월이었거든요. 여기까지가 6월이에요. 이렇게 이게 저고 하반기에 이게 저니까 이 하고 이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위로.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경고해 드렸죠. 하반기에 공기는 찬바람이 불수록 점점 틀려질 겁니다. 찬바람이 불수록 점점 틀려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전 여러분한테 심판받겠다 그랬죠. 강의에서도. 전 제가 한 말 고칠 생각 없습니다. 전 제가 하면 제가 틀리면 전 사과를 하지 전 누구같이 그 말을 뒤에 숨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저하고라는 말을 믿고 하반기를 지금 하고로 보시고 야 상반기 이것도 저야? 그럼 하고 와! 과감하게 다들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남은 3개월 동안에 극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저하고는 여실히 틀린 결론이 나올 거고 제가 경고했던 대로 그 책임의 몫은 다 여러분 겁니다. 그때 누구 바짓가랭이 잡고 그 사람 말을 들었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말을 믿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전 여러분들한테 경고 드렸고요. 아마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심지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 말이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라고까지 그 시기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걸요. 근데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모습이 틀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이, 난 지금도 이 반장 말 틀려. 그리고 나는 무조건 고야. 그리고 주식 막 해. 그러고 여러분 포트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그 포트의 비참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결론으로 위기를 잘 모면했으면 좋겠고요. 전 그걸 옆에서 잠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한테 한해서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정혁 반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려와도. 예, 우리 씩씩한. 네, 양정모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예. 반가워요. 예. 근데 자주 전화 주네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주식 10년 가까이 하면서 진짜 기초클릭 이후에 너무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이 단기간에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 종목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얘기할 때 숨은 좀 쉬어요. 나 잘못하면 내가 숨 넘어가겠어? 예. 일단은 성함이 그때 뭐 어떻게 되셨더라? 양정모요. 일단은 양정모 맞아요. 양정모님. 제가 정모님 기억하는 게 정모님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이름이 기억해서 내가 전에 방송국부터 우리 정모님은 참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방송을 보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 정모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코드번호 900340 윙이 아이 그냥 코드만 불러줘. 아니 그냥 종목만 불러줘. 코드 그 스타일 아니까 종목명만. 어떤 거요? 네. 윙이푸드요. 예, 윙이푸드 매수가 얼마요? 1,300원 45%요. 두 번째는요? 네, 3S 2,400원에 25%요. 예. 세 번째. LVMC 1,800원에 25%요. 25%. 예. 또 있나요? 네, 마지막 베아티아이 3,300원에 5%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윙이푸드예요. 윙이푸드.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정모님은 참 아니 근데 다른 방송도 많이 보시긴 하시죠, 정모님? 네,
명절 전에 고민 좀 해결하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지금 윙이푸드가 사자마자 지금 신저가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신저가로요? 우리가 뭐 왜 그런지 한번 하나씩 뭐 보면 되지 뭐. 그죠? 예, 그래요. 최근에 윙이푸드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이게 윙이푸드가 중국에서 그 소세지랑 뭐 이 도시락 같은 거 판매하는 식품 회사인데 최근에 SNC 엔진그룹이랑 차이나그레이트 부도나면서 퇴출됐거든요. 걔네들 퇴출되면서 얘도 신저가 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식 요번에 사셨어요? 죄송한데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산 건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1,700원에 빠졌는데 지금 일단 매집이 잘 된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그냥 폭탄 맞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장을 안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냥 알겠습니다. 사서 묻어놨더니 이렇게 그냥 돼버렸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일단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 시청자 시청자 걱정되네요. 예,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네. 예, 이제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윙이푸드가 푸드 회사네 이름에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윙입하면은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때 한 입 먹을래 이러잖아요. 한 입만. 근데 이게 뭐 그 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윙이푸드 하면 저는 항상 그게 연상이 돼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회사예요. 홍콩에 있는 회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은 이 회사는 홍콩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죠. 중국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에서 소세지 베이컨 파는 회사입니다, 얘네들이. 중국에서 소세지 베이컨 파는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그런데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중국 관련 회사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참 궁금한 게 이겁니다. 중국 회사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차이나그레이트인가 뭐 이런 거 고서민이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놓고 우리나라 주식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 빨아먹은 다음에 쉽게 말하면 날랐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맞는데 고서문 여러 가지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투자했던 사람들 돈 다 날렸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솔직하게 중국 회사를 하시는 분들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진짜로. 왜냐하면 중국 회사 중에 굉장히 좋은 회사 예를 들어서 화웨이니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 중국 2차 전지에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CATL. 예.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CALT인가? 예.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유명한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름 좀 들어보신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상장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나 미국에 상장해도 충분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중국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중국 회사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고선부터 해가지고 해서 우리 기억 속에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회사는 거의 웬만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많은 회사예요. 그 당연하죠. 왜냐? 중국 회사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고선 그 문제 일으켜서 날랐다고 거기 경영진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구속이 됐어요? 뭘 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왜?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나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더 안전하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얘네들 재무제표니 이런 것들 믿을 수 있나요? 실사 재고조사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야 너 실사 재고조사 진짜 한번 참고 가서 한번 보여줘봐. 안 보여줘도 돼요. 왜? 우리나라 회사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한계가 있어요. 외국 회사들은. 그런데 왜 굳이 꼭 중국 회사들을 하셔야 되는지 전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전 궁금해요. 얘네들 좀 못된 말 하면요. 거짓말해도 얼마든지 속여 넘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윙이푸드가 어쩌고저쩌고 어렵고 하고 했다는데 다 떠나서 요번에도 윙이푸드 올라온 거 왜 그랬어요? 후쿠시마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불러야 될지 처리수라고 불러야 될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후쿠시마 문제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때 왜 올라가냐? 반장님 그럼 여기 보니까 2022년 5월에 올라갔네요. 4월. 이때 왜 올라갔을까? 이때 얘네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때 뭐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 때문에 곡물값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는 얘네 능력으로 올라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윙이푸드 왜 안 좋게 얘기하냐?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회사가. 내 눈에는. 지네가 주가를 올린 게 하나도 없어. 얘네 장사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우크라이나, 후쿠시마. 그런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 한번 보실까요? 한번 주봉 한번 보시죠. 예. 계속 내려가고 있는 회사예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여기죠? 요번에 후쿠시마 이거죠? 그거 빼고 한번 보세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회사예요. 왜? 안 좋으니까. 아, 중국 시장에서 뭐 하면은 중국에 소세지 베이컨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얘네만 장사 그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모님 그때도 그렇고 항상 기억나는 게 왜냐면 정모님은 너무 위험한 종목을 너무 많이 사세요. 물론 그렇게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정모님. 근데 우리 정모님 그 버릇을 계속 안 고치고 계세요. 이번에 윙이푸드를 끝으로 이제 중국 기업은 손을 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건 자기 선택이긴 하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 진짜 제 형제나 누가 아는 사람이 중국집 회사 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좋은 회사 많은데 왜 굳이 중국까지 가세요? 이래요, 저는 그냥. 대놓고 아예. 예. 왜냐? 중국 회사는 저는 솔직하게 별로 믿을 수 없다가 저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제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법에 적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무서워할 수 있는 회사.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뭐라 그러면 그래도 쩔쩔매는 흉내내라도 낼 수 있는 회사. 전 그런 회사가 더 안전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사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 저는 하여튼 싫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 비중 많은 게 LVM 홀딩스하고 이런 애들인데요. LVM 홀딩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게 옛날에 코라홀딩스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코라홀딩스 여러분들 요번에도 올라온 거 왜 올라온지 아시죠? 전기차. 야, 요번에 참 코라홀딩스 진짜 박수 치는 게 이제는 라오스에서 전기차 충전소로 밀대. 와, 이 회사도 진짜 끈질겨요. 이 회사 전에도 한번 상담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대표가 집행유예인가 받았죠? 주가 조작으로. 예, 몇 년 전에. 전 솔직히 코라홀딩스 굉장히 싫어하는 회사거든요. 코라홀딩스 아마 여러분들 제 입에서 코라홀딩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온 거 몇 년 전부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있나? 제 입에서 좋은 얘기 한 번도 안 났을걸요? 코라홀딩스. 저 굉장히 싫어하는 회사예요. 근데 주가도 보시면 나오죠. 제가 왜 싫어하는지를 아시겠죠? 전 진짜로 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뉘앙스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욕을 먹나니 있더라도 제 눈에 아닌데 어떻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예, 아닌데. 그래서 이 회사 지금도 글쎄요. 저는 이 회사가 요번에 라오스에서 전기 충전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라오스에서 전기차가 과연 얼마나 팔릴지 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전 일단은 의문이니까 열심히 파셔서 하면 회사 잘 되시겠죠. 근데 그럼 축하드릴 일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 굉장히 지금도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빨리 이 가격대라도 털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예, 수익 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400원인데요. 3S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거 참 3S도 참 이게 파란만장한 회사거든요, 실은. 그래서 진짜 정모님 포트 일단 3S도 수익 좀만 나시면은 나오시기 바라고요. 이 회사 이게 참 문제가 많았던 회사 중에 말 많았던 회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3S 그렇게 좋게 보려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나마 갖고 계신 것 중에 그래도 제일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회사는 대아티아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실은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나올 거예요.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요. 이 회사도 이슈, 정책 이슈 이런 거 아니면 이 회사는 올라오지 못한 회사입니다. 실은.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거의 20년 동안. 정책 이슈. 이때 왜 그랬어요? 대북 관련. 아시죠? 전 정부에서 대북 관련할 때. 그때 올라오고 그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타지 못하면 이 회사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워낙 철도 신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회사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장사 되잖아요. 맞아요. 장사 기본적으로는 돼요. 그런데 매력이 없을 회사예요. 그래서 실은 20년 동안 잠자는 회사예요. 그러다가 전 정부 때 대북 관련으로 빵 하고 띄워주고 그다음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회사는 워낙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판단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정모님. 하여튼 뭐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주, 9월의 마지막 주는 저희가 방송이 쉽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여러분들 쉬니까 아주 그렇대 푹 쉬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추석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여러분들한테 들을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철도 파업으로 저번 주에 어쩔 수 없이 이번 달 한 번 있는 강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 달에 강의가 없이 넘어가는 게 너무 죄송하고요. 저번 달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죠? 이제 강의가 좀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실은 강의에서 많이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다음 달에도 강의가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 강의 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다음 달 강의 때 와서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지금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하고 이야기 나누니까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반장님. 누구세요? 예, 전라도 광주에 사는 55세 김정옥입니다. 정옥님. 네. 반가워요. 예, 네. 정옥님. 주식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하게 이후로? 됐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 반장님은 저번에 올해는 오셨는데 제가 못 뵈고 작년에 광주에 그 상공회의소에 오실 때 그래요? 제가 갔다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들으셨구나? 네. 그래요. 하여튼 네네. 강의 들으셔서 다 자기 걸로 잘 만드시면 최고죠. 뭐. 아니 근데 죄송하게도 그 뒤로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까짝까짝 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더 이제 이러면서 좀 한 발 한 발씩 더 담그는 거죠. 뭐. 누구 처음부터 예. 푹 담그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예. 정희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네이버가 네. 22만 2,700원에 46%고요. 네. 인선 ENT 8,300원에 13%, 예. 센코 예. 3,590원에 6%, 예. 현대 그린푸드 예. 12,100원에 22%요. 네이버가 제일 많으시네. 예. 네. 일단 한번 볼게요. 네이버. 그래요. 네이버. 일단은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네, 현대 그린푸드하고 인선 ENT, 네이버야 뭐. 그래요. 비중은 현대 있어도, 그린푸드하고 인선 ENT. 네네. 근데 현대 그린푸드하고 인선 ENT라고 하는데 현대 그린푸드의 어떤 부분을 보셨어요? 죄송한데. 네, 이것도 실상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잠깐 보다가 좀 매력이 끌려서. 그러니까 어떤 되게 매력? 이거 매력이 있었으니까 사셨을 텐데. 뭐 어떤 매력? 제 포토에서 식품업계 정도는 하나 정도는 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체 급식, 네. 뭐 식자재, 외식 산업 이런 매출이 갈수록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요즘 고물가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외식 사내식당. 네, 고물가 시대라 이제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물가 이제 상승으로 구내 식당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는. 충분히 예, 좋아요. 네, 그게 좀 매력 포인트여가지고. 그게. 네네네.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을 제기 안 하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맞잖아요. 지금 고물가에 밖에 나가서 10,000원짜리 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그러면 뭐 진짜 최소한 10,000원 될 때 많아요. 그잖아요. 그죠? 네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더 비싸요. 네. 진짜 10,000원 가지면은 웬만한 거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구내식당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있어서 매력을 보셨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그 부분은. 네. 네. 근데 현대그린푸드 요즘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 요즘 현대그룹이 이제 해외 공장 짓고 막 이런 거, 그죠? 예. 네. 쉽게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한밥집. 한밥집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현대그린푸드가 그걸 대니까 앞으로 더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어쨌거나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이 회사를 보셨다면은 이 회사의 비중을 20% 정도는, 그러니까 대신 더 늘리진 마시고 네네. 요 정도만 가져가는 거를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단 얘네가 그때 상장을 그거 다시 했잖아요. 분할한 다음에. 그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현대 그린푸드를 어쨌거나 현대 그린푸드가 이렇게 되면 신규 상장 패턴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건 혹시 저희 방송 계속 보신 것 같으니까 아시죠?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신규 상장 패턴을 어기진 못해요. 그 소리는 뭔 소리냐? 얘는 여기 1,500원 보이시잖아요. 여기 1,500원. 네. 얘는 1,500원을 보이면은 좀 힘든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500원이 만약에 깨져서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저는 한 절반 정도라는, 저는 1,500원이 완전히 깨지면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얘가 이제 저희 방송 오래 보셨으면 대충 신규 상승 패턴에 대해서 대충은 알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게 보이면 차라리 그때 손절 쳤던 10%를 가지고 재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요거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고민할 거 없잖아. 그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다 들고 맞는 것보다는, 왜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신규 상장 패턴에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면 좀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멈추는 모습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고 싶으면 그때 차라리 손절 쳤던 10%를 가지고 11% 정도 되겠네요. 가지고 차라리 그때 물을 태우시는 게 12,100원 혼자 들고 있는 것보단 나중에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다고 네, 네. 얘는 목표 주가를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왜? 현대그린푸드는 그런 걸 가지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될 겁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계속 약시장이라 떨어지길래 이제 물 좀 탈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좀 네, 그럼 딱 맞춰서 설명을 드렸네, 거기에.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네. 함부로 물 태우지 마세요. 네네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때문에 오늘 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방송 한 거 몇 번 보시면은 뭐 제가 인선 ENT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 해드렸으니까, 전 인선 ENT에 대한 생각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주봉도 그렇고,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이 분야는 그냥 길게 보셔야지. 왜냐? 이렇게 시세를 뽑았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나와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그걸 가지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매력 있는 회사를 매력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흐름이 나중에 충분히 노리실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조금만 좋은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자기 네네, 생각하기 맞아요. 싫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돈은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야.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잘못 받아들여 버리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은 바뀐 건 없는데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제가 걸릴 거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들어서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목표 주가도 뭐 하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방송 보시면은 제가 뭐 이야기하듯이 네이버는 지금 그런 흐름을 바닥을 이제 잡아가고 있는데 하이퍼 X죠. 네네네. 걔가 네네. 나와서 이제 여러 부분으로 했을 때 물론 걔가 뭐 챗GPT니 뭐 이런 거보다 약간 이런 거보다 약간 검색에 있어 뒤지는 건 있지만 실은 우리나라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하이퍼클로버가 훨씬 앞서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거에서는 아무리 뭐 챗GPT니 뭐가 들어와도 이거는 네이버의 이 하이퍼를 이길 수는 없어요. 강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은 반드시 점점 조금씩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그냥 22만 2천 원인데 더 이상 비중은 실지 말고 그냥 요거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식으로 하는 걸로 더 이상 물도 태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그리고 센코인데요. 센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발 제가 바로 이거 너무 잘 나왔네.
그때 제가 가스 측정기, 수소차 측정기. 네네네네. 이것은 저기 이 방장님 그 프로 보고 제가 이걸 그냥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한 거예요. 왜냐면 매력이 좀 있어서. 제가 이게 방송을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요즘 방송에 대해서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방송을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을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회의가 드는 이유가 뭐냐면 센코가 그때 제가 바로 요날 상담했어요. 바로 요날.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진짜 센코의 좋은 부분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더니 바로 주가 올려. 거의 더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 안 시키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무대뽀 정신을 키워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네. 전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라는 걸로 바뀌었으면 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여러분들 전 방송을 안 하는 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 차라리 그냥 방송을 안 하는 게 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뭐 전문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안 해요. 그럼 제가 뭐 이걸로 책을 팔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전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바꾸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들 안 바뀌거든요. 그걸 원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힘들어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생콜 보고 놀랬던 것도 하나 이거였어요. 아, 내가 지금 개인들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생콜 보면서 이렇게 할 거면 제가 이제 방송을 안 하는 게 진짜 여러분을 위한 게 된다. 왜?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니고요. 엉터리는 안 하시잖아요. 예. 제가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은 많이 받고 있고요. 후회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뭐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저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탐방 갔던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예, 안 할 거예요. 왜냐? 저 안 해도 섭섭할 거 없어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장사하는 사람이 뭐 그걸로 뭐 손님 끌지만 장사도 안 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그 얘기 안 한다고 뭐 저한테 마이너스 될 게 뭐가 있어. 뭐 시청률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럼 이제 전 여러분들한테 탐방하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맨날 방송 끝낼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를 원한 거지 왜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는 걸 원한 거지 거저 돈 버는 그거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생코에 대한 생각은 일단 주가가 이렇게 되면은 종목이 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전화해서 감사하고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예, 토요일 날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9월 30일 결방하니까 추석 연휴 관계로 꼭 헷갈리지 마시고 10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투자라는 거에 조금 제대로 된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지 그냥 무대뽀로 해서 뭐 돈 잠깐 벌었다가 더 많이 잃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좀 바뀌셨으면 하는 거고요. 뭐 찰나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종목 찰나 소개 그런 분들은 다른 방송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어쨌거나 달라지셔야지 살아남고요. 그리고 앞으로 험한 꼴을 안 보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나방같이 쫓아다니시게 된 분들은 이제 더 시간이 지날수록 험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고치면 어떨까.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의 영은이 엄마요. 누구 엄마요? 영은이 엄마. 영은이 엄마? 네, 연세가? 50대입니다. 주식 경력은? 5년 정도. 5년이요? 그래요, 영은이 네. 어머니. 일단 먼저 영은이 어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플러스 매 매수가 얼마예요? 5,760. 비중은요? 60원에 10%. 10%. 예, SK 오션 플러스 예, 19,480원에 13%. 예, SPC 시스템즈 예, 14,087원에 26%.
10 몇 프로요? 26%. 6%?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SP 시스템즈요. SK. 아니, SP 시스템즈. 아, SP 시스템즈요? 예. 네. 아, SP 시스템즈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SP 시스템즈가 궁금하시면 또 SP 시스템즈를 풀어드려야지요. 예, 그래요. 네. 그리고 SP 플라즈맵이 조금 궁금하고요. 네? 플라즈맵이 좀 궁금하고. 아, 그래요? 그럼 네. 제일 궁금한 건 SP 시스템이시죠? 네. 그래요. SP 시스템. 한국가도 이렇게 했거든요. 음. 또 이제 찍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더 지켜볼까 이랬는데. 혹시 SP 시스템 제가 저번에 네. 한번 설명한 거 보셨어요? 방송? 네, 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계속 올랐어요. 그죠? 근데 네. 제가 그때 분명히 아마 하면서 SP 시스템즈가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 좀 주가가 이렇게 아마 요때 어디였었던 것 같은데, 그죠? 빠져 있을 때, 그죠? 7월달? 예, 7월 달 언제인데 빠져 있을 때 요때인데. 그다음에 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그죠? 네. 근데 로보틱스 상장이 이제 어저께 그냥인가요? 끝났어요. 예, 끝났죠. 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장 기대감은 항상 그 전에 끝나요. 좀.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참 안타까운 게 네. 상장,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디테일한 흐름은 왜냐하면 그게 나왔을 때 아니면 얘기를 못 해요. 그죠? 근데 상장 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맞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에 쭉 오른 게 상장 기대감이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그것 때문에. 네. 예, 돈 네.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예,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로봇주 중에 해외에 제대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매출 사이즈가 나오는 거는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다고 그때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 상장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기대감으로 진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 다음은 상장 끝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르셔야 돼요, 항상. 아,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참 말할 때, 이게 방송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거를 해도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그 수익을 내거나 지킬 줄을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겐트리 로봇 얘기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예. 네. 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교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로봇 이렇게 자동화 이거 한다. 예.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네 테슬라에 뭐 공급하고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바뀐 건 없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핵심 포인트는 제가 맨 마지막에 그 7월 달에 상담할 때 맨 마지막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하죠. 그 부분을 얘기 드렸으면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매력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SP 시스템에 있어서 그 주가 흐름이 이제 뭐 그렇다고 로봇의 앞날이 그럼 안 밝냐? 아예 밝죠. 밝은 건 맞죠. 근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고. 근데 일단 당분간은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기관들 매도 물량 빠진 거 아시죠? 네. 보호예수 물량 다 판 거. 아니, 다 팔았댄다. 많이 판 거 아시죠? 많이 빠졌어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로봇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물론 바로바로 우리 매출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오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두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이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SP 시스템즈 14,000원인데 봐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있으면 일단은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손절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하여튼 요번에 또 하나 배운 거예요, 대신. 아시겠죠? 예, 그래요. 좋네요. 그리고 그다음 플라즈맵인데 플라즈맵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전에도 아마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네요, 보니까. 그죠? 아, 강의도 가고. 그래요. 그 플라즈맵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온살균기 얘기 드렸죠, 그때. 네. 예, 저온살균기.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바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온살균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는 뭐 그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5,760원인데요. 신규 상장 패턴 중에 뭐 지금 아직은 안 좋은 패턴이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반등이 또 다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빠지더라도 그냥 물 태우진 마시고 일단은 요만큼만 계속 들고 갈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 물 막 태워서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오션 플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을 게 잘 버틴다고, 의외로 진짜 잘 버틴다고. 예, 잘 버티는 건 맞는데 지금 보니까 주식하시는 성향을 봤더니 일단은 제가 손절 라인 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은이 어머님한테만 해당하는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영은이 어머님 제가 얘기를 나누고 포트를 보면서 느낀 거라서 영은이 어머님은 16,500원 드릴게요. 네. 요거 깨지면 손절하세요. 영은이 어머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영은이 어머님 욕심내지 마시고요. 25,000원 되면 수익 챙기세요. 예, 아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수익 저항을 챙기는 받고 계속- 구간하고 손절 구간 드렸죠? 영은이 어머님. 네. 요거 꼭 지키세요. 예. 이거 영은이 어머님한테 지금 해당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분한테는 어쩌면 해당 안 될 수 있지만 영은이 어머님한테만 해당하는 얘기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네. 라인만 꼭지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거 걱정할 거 네.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다음 주 9월 30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가 추석 연휴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쉽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인천 사는 김진현입니다. 김긴현님? 네, 김기현? 예, 김김현? 네, 성이 두 번이 겹치는 거예요? 김진현. 김진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나이가 많습니다. 80 넘었어요. 어유 목소리 근데 아주 되게 젊으세요, 진짜로. 오, 주식 경력은요? 감사합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구나? 그래요. 네. 일단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포트 갖고 계세요? 에코 프로 BM 매수가 얼마요? 36만 8천 원에 30%. 네, 포스코 푸트엠 네, 43만 1천 원에 20%. 네, 부산 에너빌리티 네. 16,300원에 20%. 네. 한미 반도체 58,500원에 30%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건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2차 전지로 까셨어요. 속된 말로.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저희 방송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대로 보세요. 많이 안 봅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예, 그죠? 예, 그러신 것 네. 같아요. 지금 전화는 예, 전화는 여러분 진짜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요. 근데 일단은 지금 포트 자체가 주식을 오래 하셨다는데 너무 위험하게 하세요. 실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 너무 위험하게. 예, 예. 예, 연세가 제가 많아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근데 실은 너무 위험하게 하시는 게 지금 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6만 8천 원이에요. 37만 원, 37만 원이면 여기거든요. 이 선이에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43만 원 정도인데 43만 원이면 어딘가요? 여기에요. 지금 매수가 근처에 아주 최고가는 아니겠지만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 잘 되겠냐라는 겁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선생님 생각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왜요? 어차피 친환경이니까 배터리가 그 사업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그 친환경이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네. 지금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 지금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지금 확 줄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건 줄고. 왜 줄까요?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전기차의 매력을 점점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네네. 친환경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선생님 집에 지금 TV도 전기로 보실 텐데 선생님 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전기료가 50%가 오를 거예요. 네. 불만 갖지 마세요. 이러면 선생님 불만 안 갖고 그냥 친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50% 이상 전기로 내실 거예요. 앞으로 인상된 전기료. 내실까요? 여보세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진짜? 예, 거의 폭동이 일어날걸요? 갑자기 네. 친환경 전기를 하겠다고 50% 전기를 올려버려. 그럼 네. 어떤 국민이 가만히 있어요? 저도 가만히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2차 전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아직도 그대 꿈꾸고 있는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전 아직도 그 생각이 저는 요즘 받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어저께 안 그래도 제가 했던 얘기를 어떤 뉴스에서 잠깐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심각한 건 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못하면 2차 전지에서 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왠지 아십니까? 워낙 여러분들 올 초만 해도 중국의 리튬 인산철, LFP라 그러죠. 그거 다들 우습게 알았어요. 다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리튬 인산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아직 한참 멀었다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 리튬 인산철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부. 자동차들이. 왜냐? 이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보조금이 철회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각국이 보조금 철회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요. 내연기관하고.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면 내려가려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배터리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 그럼 2차 전지 배터리를 3원 개, 지금 우리나라가 3원 개잖아요. 3원 개를 쓰면 낮출 수가 없어요. 가격을. 근데 중국의 리튬 인산철을 쓰면 가격을 낮춰요. 테슬라가 이제 쓰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 거기 뭐예요? 그 옛날 쌍용차, KG 모빌리티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지금 전부 지금 중국 리튬 인산철 깔고 나와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두려운 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중국한테 2차 전지 집니다, 이러다. 걔네 리튬 인산철이 어디까지. 리튬 인산철이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리튬 인산철은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부피, 밀도가 그거 크기 때문에 밀도가 이게 부피가 커져서 그래서 장거리 못 가고 이게 단점이었는데요. 그걸 지금 지금 중국이 되게 빨리 개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단점을 지금 커버를 해버리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원계보다 리튬 인산철이 더 좋아져 버립니다. 가격은 싸고요. 안전성은 더 높고요. 네. 제가 진짜 두려운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탄을 맞게 돼요. 제가 진짜 두려운 게 이거예요. 네. 왜냐? 이제는 어디 나라 가서 우리나라 3원계가 좋으니까 써라는 말을 이제 못하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려고 그래요. 그럼 리튬 인산철 우리가 개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개발한다고 하죠. 죄송한데 어디도 한다고 SDI인가요? 거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 근데 리튬 인산철은 거의 전 세계에서 90에서 95%를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고 들어가고 싶어도 치고 들어갈 이게 폭이 안 나와요. 이미 걔네 그걸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한다고 거기 시장을 뺏을 수가 없어요. 왜? 원료 걔네는 지네 나라가 나오는데 그리고 지네 나라가 해외에 그 원료 산지들하고 계약을 맺고 해가지고 지네가 정제를 시켜버리는데 여러분들 리튬 인산철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죄송한데요. 중국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폭탄 맞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비웃었어요. 리튬 인산철. 작년엔 뭐예요? 작년에 어떤 사람이 리튬 인산철을 인정했어요? 다들 비웃었지. 아직 한참 먼 얘기라고. 한참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벌써 리튬 인산철로 잘못하면 자동차들이 어쩌면 도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3원계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주가 조금 조정받는 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거품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래요. 제 예상이 진짜 틀리길 바래요. 근데 만약에 제 예상이 맞으면은 우리나라 잘못하면 내년에 2차 전지들 폭탄 맞을 확률도 커요. 왜? 리튬 인산철이 이렇게 빨리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거든요. 화재 위험 적어요. 가격 싸요. 단지 부피가 이것 때문에 했는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밀도 이거를 해결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과학, 얘네가 기술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뭐 가져가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저라면은 저는 폭탄 맞기 전에 빠져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지금 40만 원, 40 몇만 원인가요? 예, 한미반도체 58,000원, 6만 원인데요.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거 전 상당히 거품이 있기 때문에 이 거품 빠질 거로 봅니다. 올 하반기 이제 찬바람 더 불면서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16,30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여기 드릴게요. 선생님 14,500원, 14,800원 드릴게요. 7,800원 선. 여기 깨지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2만 원 근처만 가면은 무조건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현님 죄송한데 뭐 지현님한테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현님 너무 기분 나쁘셨다면 혹시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니까 또 다른데 뭐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혹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현석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방송을 쉽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로 9월 30일 방송을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0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모습이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서 더 좋은 일이 생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지나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올려주세요. 디오입니다. 디오 039 840입니다. 039-840 디오. 디오 같은 경우에 20% 33,000원, 34,000원인데요. 일단 디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를 뽑고 난 다음에 빠지다가 반등하는데 다시 밀려버리죠. 이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실은. 이걸 이렇게 돌려 세우려면 시장이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34,000원인데요. 이분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니면 조금 고생하실 수 있어요. 다음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여러분들. LG화학 쫙 하면서 보세요. 올릴 것 같이 하더니 밀려버리죠. 이제 저가 깹니다, 이러다. 이러면 이제 안 좋은 추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몇 년 고생합니다. 61만 원. 마찰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이미 답은 말씀드렸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088 800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솟으면 이런 데서 산단 말이야. 이분 죄송한데 아마 요번에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짝할 때 이게 과연 진짜 반짝일까요? 그러니까 전 이런 주식들을 볼 때마다 개인들이 들어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이게 진짜 반등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런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잘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런데 거의 못 빠져나오세요. 상담할 때도 보시잖아요. 오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빠져나오시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이스테크가 과연 진짜 앞으로 에이스가 될 주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눈엔 그런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나거나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나마 비중 많지 않은 거는 20% 정도밖에. 왜냐하면 이런 분들 잘못하면 비중 50%, 60% 되는 분 많으세요. 근데 그나마 20%인 게 다행이고요. 한번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아남전자입니다. 예, 8700입니다. 아남전자.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도 2,200원 정도 되네요. 예, 2,200원. 아직까지는 뭐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죠? 예. 보시면 뭐 시세를 뭐 그렇게 뽑은 적도 없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게 이렇게 2017년도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아남전자 왜 올라간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버텨요. 그러니까 얘는 갖고 있으면은 이 소리는 지금 2,200원이잖아요. 수익은 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갖고 계시다가 수익이 조금 나면은 나오시는 게 어떨까 봅니다. 다음 종목. 솔리드입니다. 예, 아이고, 솔리드. 예. 이게 참 이게 5G 때문에 그죠? 예, 예전에. 예. 근데 솔리드는 이게 지금 될 만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안 그래도 솔리드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하는 거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냥 웃었는데 이 솔리드라는 종목 자체가 차트로 보면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돌려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실은 솔리드가 그렇게 돌려세우고 이러기에는 이게 회사가 쉽진 않은 회사예요. 근데 뭐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솔리드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을 매력을 가질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비중은 태우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계시다가 조금 수익 나면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냥 조금 먹고 나오세요. 이거 끌고 갈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다음 종목. AP시스템입니다. 예, 265520입니다.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예, AP시스템. 이렇게 한번 매력을 발산하고 나서 빠지는 애들은 워낙은 접근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접근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나겠죠. 근데 2만 원이기 때문에 뭐 아주 매수가가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죄송한데 이거는 자율 반등이라도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냥 이것도 죄송한데 자율 반등 일어나더라도 끌고 가지는 마세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터시고 종목 교체를 할 종목이지 이거를 저는 끌고 갈 종목으로 선정하는 건 전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KG 모빌리티입니다. 예, 003620. 아까도 KG 모빌리티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KG 모빌리티 보시면 알겠지만 첫날 이거 그러고 나서 재상장할 때 그때 아시죠? 쫙 하고 주가 올리고 나서 보세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접근한단 말이야. 꼼짝없이 물려요. 예. 그래서 80%? 수익은 나 있는데 아유 선생님 이거 너무 모험적 아니세요? 뭐 앞으로 전기차 뭐 이런 거 뭐 이제 계속 출시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신다면 막 나쁘지 않대. 그렇다고 이게 80%까지 80%?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한 30%만 가져가죠 선생님. 50%는 팔고 예, 30%만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인피니티 예, 071 예, 2005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예, 7,6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예,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저걸로만 합니다. 예, 기술적으로만 합니다. 스피드 상담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바닥은 나름대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 올라가더라도 뭐 그렇게 세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거 가져가 보시는데요. 웬만해서는 아마 이거 밑으로 확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밑으로 확 밀리지는 않을 거라서 여기 주봉 보더라도 밑으로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갖고 계시면 예, 뭐 손실을 안 보고는 팔겠지만 이게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그렇게 뭐 매력적인지는 글쎄요. 생각 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게까지 뭐 매력이 특별히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일단 갖고 가시는데 예, 그냥 이거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해도 되고 갖고 가셔도 되는데 수익 낼 생각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강의로 쉽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해드렸는데 하여튼 뭐 글쎄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 송편 추석 때 먹죠. 많이 드시고 그리고 다다음 주 10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